일단은 이런 것들을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겁니다. 어떤 함수를 미분하여 이런 함수라고 치자. 보통은 대문자 미분이 소문자인 건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그냥 보통 쓰는 방식이긴 한데요. 이렇게 큰 거 미분해서 작은 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배웠던 이게 바로 거꾸로 하는 연산 부정적분이죠. 인테그랄 fx dx를 뭐라고 쓴다? 라지 fx와 플러스 c. 피적분함수, 원시함수, 적분상수. 이 중에 적분상수란 말은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요. 적분상수 이렇게 해서 배웠던 게 일단 첫 번째 배웠던 뭐였다고 이게? 부정적분이었죠. 여기에서 쓰는 공식이라고 해봐야 기억할 거라고는 한 개밖에 없지 않나요? 인테그랄 xn제곱 dx.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다항함수만 취급하기 때문에 인테그랄 xn제곱 dx 이게 뭐 한다고 했었죠 하면은 미분이 1차 깎이는 거라면 적분은 거꾸로 1차를 이제 업시키면 되는 거니까 차수가 이렇게 1 커질 거야. 대신에 미분할 때 요게 이게 개수로 나와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개수가 1인데. 그러니까 미분해서 개수를 1로 맞추려면은 이 앞에는 얘의 역수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공식.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됐었죠, 사실상. 나머지야 뭐 더하기나 빼기, 뭐 상수배 나가는 거 이런 등등 공식도 있지만 어쨌든 큰 줄기는 얘만 할 줄 알아도 적분은 웬만큼 해요. 부정적분은. 정적분은 뭐였죠? 여기에 아래 끝, 위 끝을 적어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거. 이 피적분 함수를 적분한 원시 함수를 하나 구해요. c는 보통 안 씁니다. 왜냐면 c를 써봤자 어차피 빼기 하면서 지워지기 때문에 c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c를 보통 안 쓰고요. 이렇게 해서 구한 뒤 여기다 뭐 한다? b를 대입한 값과 a를 대입한 값을 각각 뺀다죠. 기억납니까? 이게 정적분. 다시 한번 얘를 미분한 게 다음과 같아라고 할 때 부정적분은 이렇게 정의하고 정적분은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정적분에서는 뭐가 중요했는지 기억납니까? 정적분은 넓이인가요? 엄밀히 말하면은 x축 위쪽은 넓이 중에 플러스, x축 아래쪽은 넓이 중에 마이너스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 요 넓이가 3이고 요 넓이가 4고 요 넓이가 만약에 4라고 해볼까? 넓이가 여기 x좌표가 1, 뭐 2, 3, 4 이렇게 해볼게요. 이 함수가 마이너스 fx. 그럼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 이게 뭔지 알겠어요? 네, 넓이 값이 3입니다. 이 넓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fx dx 이러면요. 이때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니까 정적분 값은 음수도 가능해요. 근데 그 값의 일종의 절대값이 넓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1부터 3까지 fx dx 이렇게 하면요. 인테그랄 이때는 마이너스 1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2부터 4까지 fx dx 하면요. 이건 0이죠. 정적분이 0이 나오는 건 어떤 상황이다? 아래쪽 넓이랑 위쪽 넓이가 같을 때예요. 이런 넓이 같은 경우도 넓이와 정적분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꽤 높은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특히나 이게 x축 위쪽에만 존재하면 정적분은 넓이와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배웠던 거죠. 이게 정적분 끝입니다. 뭐 다 할 수는 없어. 우리가 그 중간고사 다음 범위, 즉 기말고사 첫 부분부터 다 복습할 수는 없고 일단 적분만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인테그랄 1 같은 거는 보통 생략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건 뭐죠 하면은 이건 x 플러스 c입니다. 근데 인테그랄 1 dy라고 해서 d 뒤에 문자가 바뀌었네? 이때는 뭐예요? 그럼 y 플러스 c예요.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에어컨도 좀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인테그랄 해서 부정적분할 때는 이 뒷문자가 되게 중요해요. 뒷문자가. D 뒤에 있는 문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변수화해서 얘에 관한 함수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x가 들어가 있는 거는 x에 대한 함수, x에 대한 어떤 관계식, y가 들어가 있을 때는 y에 관한 관계식. 얘가 부정적분은 알겠을까? 부정적분은 함수로 나옵니다. 무슨 함수? 요 문자의 함수 말이에요. 이해가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거긴 한데 인테그랄 1을 2부터 5까지 dx 또는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시 함수를 구한 다음에 대입이라서 5 빼기 2한 3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죠? 물론 지금 한 내용을 그래프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도 돼요. y는 1이라는 이렇게 생긴 직선함수를 하나 그려서 2부터 5까지 x2부터 x5까지의 이 넓이를 구하겠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는 3, 세로 1짜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인테그랄 2부터 5까지 1 dy 또는 줄여서 이렇게 그냥 해도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정적분은 이 문자가 보다시피 x이던 y이던 대입해서 그 문자에 대입해서 뺄 거기 때문에 이 문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해가요? 이 문자에 대입할 거라서 이 문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정적분은 기본적으로 상수인 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문자를 바꿔치기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이건 문자 바꿔치기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부정적분은. 하지만 정적분은 문자를 바꿔도 값이 똑같은데 뭐 어때? 그래서 뭐라고? 정적분은 이제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죠. 위아래로. 이 값은 이 문자와 무관한 상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이 11단원은 무엇을 배우는 단원일까? 이런 겁니다. 이 11단원은 인테그랄에 요 AB 자리에 문자가 들어가요. 근데 AB라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AB 같은 경우는 보통 상수를 의미하거든? 니도 봐봐. 2차 방정식의 정의가 이거야? 이게 끝이야? 아니잖아. 뭐라고 배웠어? 2차 방정식 정의를. 이렇게 배웠어? 이게 끝이야? 아니야. 사실은 여기에 더 있어요. 사실은. 허수는 안 돼 그러면? 허수겨서 2차 방정식은 안 되는 거야? 되죠. 상수라고. 이 상수는 허수도 포함하는 거야. 변수가 아니다 이거지. 이 x는 변수겠지만 미지수겠지만 ABC는 미지수가 아니다 이거야. 어떤 상수, 숫자, 뭐 1 더하기 i, 1 빼기 i, 2 이런 숫자. 이해 가냐고. 사실 얘까지 있는 거예요. 2차 방정식 조건에는. 보통 우리가 이거 보통 안 쓰는 거죠. 왜냐면 ABC는 보통 상수라고 인지하고 있거든 학생들이. 알파벳으로 A부터는 상수, 저기 밑 뒤에 있는 것들은 변수, 미지수. 그렇잖아? 중간이 어디야 그럼 대체? 어디에서 갈려 그게? 어디쯤에서 갈리냐 보통? MN, PQ. 이게 많이 봤지 않아요? 그렇죠? 점 잡을 때 P라는 점의 좌표를 P, 뭐라고 잡고 Q점은 Q, FQ랍니다. 그럼 이게 변수의 의미예요? 상수의 의미예요? 미지수의 의미예요? 이게 변합니까? 변할 때는 또 P 잘 안 써요. 또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 중간 글자들은 애매해요. 근데 보통은 T부터는 보통 변수로 보는 거죠. 변수도 미지수도.
그렇잖아. 어떤 점의 좌표가 여기 있을 때 이 점이 여기에 가까워진다 할 때 t. 이해가? 하지만 분명한 거는 a, b, c라고 쓰면 보통 이거는 상수라고 인지하고 있단 말이야, 학생들이. 그래서 굳이 내가 자세한 언급 안 했지만 이 a, b는 이제 상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숫자.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a 쓰고 x 쓰면 어떨 것 같아? 하나는 상수고 하나는 변수네 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요? 그럼 이렇게 생긴 인테그랄은 어떨까? 근데 봐봐. 이렇게 쓰면은 이제 애들이 혼동이 생긴다? EX는 뭐고 EX는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X에 1 대입해봐 하면은 X에 1을 대입한다고? 여기? 셋 다 1인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안 써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방금 좀 전에 뭐 했냐면은 정적분 같은 경우는 이거까지 거 변수 바꿔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뭐가 대수야? 어차피 같은 모양인데, 그치? 그래서 말하기를 정적분이 돼 있을 때는요, 이 변수 두 개를 동시에 바꿔도 됩니다. 이래서 지금같이 나온 거 뭐가 가능해요? A부터 B까지 FT, DT라든지 또는 A부터 B까지 FY, DY라든지 이해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해가죠? 따라서 봅시다, 지금부터. 내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X, DX 쓰면은 아까 같은 생각이 할 수 있잖아. X 1 대입해봐. 여기 1 대입하라는 얘기야. 여기 1인가? 그래서 말하기를 이게 정적분 모양이지? 혼돈을 막기 위해서 그럼 얘네들을 바꿉시다, 문자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따라서 내 말은 x에 1을 대입해봐라는 얘기는요. 어디에 1을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여기에다 대입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다시피 여기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혼돈을 막고자 이런 모양보다는 앞으로 이제 이런 모양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배우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이 모양, 즉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라는 이 모양의 정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생긴 게 어떤 것처럼 보여서 지금 방금 보다시피 정적분처럼 보이지? 근데 놀랍게도 이게 정적분이면 상수잖아, 그치? 생긴 건 정적분인데 실제로 하면요 상수 안에 이게 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기 단원에서 말하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단어는 요것에 대한 탐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지금 방금 부정적분, 정적분 이것도 물론 수능에 잘 나오지만 요것도 거의 수능 한 문제 거의 필수로 나와요. 수능 한 문제 필수. 그리고 요게 들어가면서부터 아주 유명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배웁니다. 들어봤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그게 뭔데? 네, 그걸 배우는 단원 11단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한 거, 지금부터 이거 하는 거를 잘 들어두고 혹시 나중에 이와 유사한 문제 나왔을 때도 한두 번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소문자 FT, DT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문자를 미분하여 소문자가 된다 라고 누구 하나가 딱 정한 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약속해서 쓰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거를 TT라고 썼지만 이거를 X라고 썼지만 이거를 T로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 어차피 뭐 이런 거 아니겠어, 당연히? 그렇지? 그럼 이제 이걸 반대로 쓰면 이런 거 아닌가요? 인테그랄, 자, 이걸 반대로 쓰면 인테그랄 소문자 fx dx는 라지 fx 플러스 c겠지만 이걸 인테그랄 쓸 때는 인테그랄 소문자가 ft이기 때문에 이 뒤에도 dt를 붙이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이 결과는 당연히 라지 ft 플러스 c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것도 항상 요게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D 뒤에 있는 문자는. 그러면은 요게 요거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에다 보다시피 A와 X 대입해서 빼라 이런 거 아니야, 뜻이? 이게 뭔 소리야? 아까 얘기했잖아. 피적분함수의
원시 함수인 얘를 찾아서 뭐와 뭐를 대입한다? 얘와 얘를 대입한다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냐고요? 라지 F에다가 X를 대입한 거에서 라지 F에다가 A를 대입한 걸 뺀다는 뜻이 되버려요, 이게. 이해가요? 그러면 보다시피 어때요? 이건 어떤 함수에다가 숫자 A 대입했으니까 이건 상수라면 이건 어떤 함수에다가 X를 대입했습니다, 변수 자리에. 이게 뭐에 관한 함수입니까? 보다시피 X에 관한 함수죠, 이게. 이게 뭐라고요? 이거는요. X에 관한 함수라고. 모양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해가요? 아까 얘기했죠. 생긴 건 정적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당연히 상수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함수처럼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식을 만약에 미분한다면, 자, 여러분 미분에 대한 기호 뭐뭐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는 프라임이라는 기호 배웠을 겁니다. 옛날 책 보면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기호야 뭐 사람이 만들면 그만 아닌가? 그리고 이런 기호도 물론 있고요. dy, dx라는 기호도 있고 y랑 fx랑 같은 거니까 요 y 자리에 fx 써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fx를 쓴 다음에 요 앞에다가 남은 세 글자 d, dx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학 과정 가면요 이런 것도 배워요. dx differential 미분이 영어로 뭐였지? differential인가? 미분 가능 difference D야. 어쨌든 D야. 첫 글자가.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미분을.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들은 이게 어떤 문자로 미분하는지가 표현이 돼 있고요. 요거는 어떤 문자로 미분하는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당연히 단순하게 요거에 관한 거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나중에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니들 그 미분, 도함수가 뭘 구하는 건지 알잖아요. 그렇죠? 뭐 구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함수도 배웠잖아, 이미. 이게 무슨 함수야? 유리함수. 그래.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요 그래프 x좌표 3일 때 접선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를 구해줄래? 하는 게 당연히 미분 아니야, 이것도. 근데 이거를 미분하는 걸 이제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때는요 프라임이라는 기호에는 이제 한계가 생겨요. 이때부터. 이해가? 프라임이라는 기호에는 한계가 생긴다고요. 내가 지금 단순하게 써서 그렇지 이거는 얼마인지 내가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뭐 x제곱 y 곱하기 더하기 코사인 x 플러스 로그 y는 0 이렇게. 이해가? 식은 내가 만들면 그만 아니야? 하다못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거 딱 쳐가지고 엔터 치면요 그래프 나와요. 쫙 그래프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이런 건 도함수 어떻게 구할 건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이 프라임이라는 이 표기 방식에서 이걸 갈아타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언제가 적기냐? 나중에 미적분 배울 때 해도 돼, 사실은. 근데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조금 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매 미분법을 배웠잖아. fx 곱하기 gx를 미분하는 건 뭐지? 라고 한다면 f 미분하고 gx 더하기 fx 곱하기 g 프라임 미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프라임이라는 기호로 좀 쓴 건데 혹시 요 기호로도 이거 지금 방금 한 거로 쓸 수 있겠어요? 그때 이렇게 적는 겁니다. fx와 gx 곱한 거를 미분하시오 dx 이렇게 말이죠. 그럼 뭐라고 쓰는 건지 알아요? fx만 dx하고 곱하기 gx 플러스 fx 곱하기에
d dx에 gx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길죠. 길잖아. 이건 짧은데 내가 일부러 길게 쓴 건가 지금? 길잖아. 그래서 지금은 굳이 안 써도 되긴 해요. 사실은 억지로. 이해가? 상수 곱하기 fx를 미분한 건 상수 냅두고 f만 미분하면 돼.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그럼 이거를 만약에 지금 방금 했듯이 d dx로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상수 곱하기 fx를 미분하시오. 이렇게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변수가 한 개밖에 없으면 상관없는데 변수가 한 개밖에 없으면 이게 훨씬 더 편하죠. 근데 이렇게 보다시피 변수가 두 개면요. x가 변하면 y도 같이 변하는 건데. 요러면 어떡할 거예요 대체? 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로 갈아타야 됩니다. 확실히. 미적분 가면은 그때부터 미분은 다 이걸로 씁니다. 근데 문자가 한 개밖에 안 나온 상황이 가끔씩 나와요. 그때는 또 프라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두 개를 병행해서 쓸 정도로 지금이 또 공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던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게 어떤 문자를 변수로 볼 거야 라는 뜻에서 이 기호를 쓰는 거거든요. 나는 x를 이 문자의 변수로 볼 거야.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이게 처음 배울 때. 성적이 올랐어요, 쌤. 중간고사 때 1학기 기말고사지. 1학기 기말고사 때 수학 성적이 50이었는데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때 수학 성적이 80이 나왔어요 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7월 말? 7월 중순? 3개월, 한 3개월 만이네? 그치? 그럼 3개월 동안 30점 올랐어요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10점인 거죠 이제. 이해가요? 이해가냐고. 점수를 달에 대한 변화로 보는 거죠. 몇 개월. 한 달에 10점씩 오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10이라고요. 이거 한글로 쓰는 게 이해가 가냐고. 영어만 공부하냐 이것들아? 한글은 공부 안 할 거야? 이거 이해가? 그렇잖아. 근데 만약에 점수를 이건 기본적으로 1차 함수라고 가장 하는 거야 이렇게. 1차 함수라고. 이해가? 만약에 D 날 하면요. 날보다 1이라고 쓸까? 1? 이게 더 이해하기 쉽지. 1 단위로 보면요. 90일 동안 지금 3점 올랐네요. 그럼 3분의 1이지. 안 그러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변수에 따른 점수의 변화인데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냐고요. 점수의 변화를 달 단위로 볼 거야. 1 단위로 볼 거야. 값이 다르니까 보다시피. 이해감?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어떤 문자에 대한 변화량인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까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기호입니다. 예, 라이프넌츠 기호. dy, dx. 나는 y를 x가 변할 때에 대한 변화량으로 볼 거야. 그걸 관측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dy, dx랑 dy, dt랑은 내용이 달라요. 그쵸? 이건 달이고 이건 1이니까 다르죠 당연히 내용이. 그쵸?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프라임으로 어떻게 구별하죠? 이것도 y 프라임이고 이것도 y 프라임이야 그러면? 프라임으로 그게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호가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이야? 어떤 문자로 미분할 거야 할 때는 이 기호가 참 좋아요. 이거는 미적분 가면은 필수고 지금은 약간 선택 같은 겁니다. 쓰고 싶으면 쓰세요. 대신에 문자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싶으면요. 프라임이 훨씬 편할 겁니다. 그렇다면 방금 얘기한 이 식은 잘 보면은 약간 변수가 두 개 같은 느낌인 거야. t도 변수고 x도 변수 같은 느낌인 거야. 근데 방금 봤듯이 이거는 분명히 x에 관한 함수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하려면 뭘로 미분해야 되는 거예요? x로 미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t로 미분하면요. 뭐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편미분 배우면 알겠지만 이거 t로 편미분하면 제로입니다. t가 변해도 x는 안 변하니까 이건 제로거든요. 상수라서.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자가 좀 중요해. 이건 x에 관한 함수야. 따라서 뭘로 미분해야 돼? 이거는 x로 미분을 해야 돼. 그럼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를 뭘로 미분한다고요? x로 미분한다고.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요거 x로 미분하면요. 요거는 상수니까 지워질 거고 요거 미분한 걸 이거로 봤잖아 지금. 끝이. 따라서 이건 뭐예요? fx예요. 지금 방금 만들어낸 이 시, 오늘 하루 이거 하나만 잘 익히면 끝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무슨 공식? 뭐라고? 미적분 공식이라고 이게? 이렇게 쓰는 거 맞나? Fundamental of Calculus?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을 배우고 있잖아, 니들. 끝이. 그거의 가장 기본 정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왜냐고? 이 기호에 벌써 미분 기호와 적분 기호가 둘 다 나오거든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마치 이런 느낌이잖아요. 피적분함수 모양과 똑같은데 단지 변수가 t에서 x로 바뀌었을 뿐이네. 이런 거거든. 느낌이 와? 하나 다시 연습해 볼게. t 왜 안 나와? t의 제곱 더하기 t라는 함수를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dt 한 걸 x로 미분한 건 뭐게라고 하면은 요 안에 있는 요 함수가 2차 함수잖아, 보다시피. 그치? 이 2차 함수의 문자인 t가 모두 x로 바뀌어서 나온다. 이 뜻이에요,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이 뜻인데 어쨌든 오늘 하루 동안 요거 하나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면은 별로 어렵지 않지 않겠어요? 자,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졸린 친구들은 집에 가서 요 유튜브 영상 다시 보던가. 알았어. 오늘 별로 안 할 거라니까. 나도 힘들어, 이놈들아. 이렇게 뭐라고? 구간에 x가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자, 조금 있다가 잠시 이거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위아래 들어가는 것도 할 겁니다. 지금 한 군데만 들어가 있죠, 보다시피. 어쨌든 x가 이렇게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 그것은 요 변수에 관한 함수라는 거예요, 일단. 요 t는 약간 필요 없는 무용지물 같은 거고, 요게 변수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미분하는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거 미분하면은 그걸 어떻게 하지? 외울 거냐? 단순 외울 거냐가 아니라, 왜냐면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거든, 문제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과정을 내가 지금 보여준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손으로 한번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말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고 이걸 미분하니까 이거겠구나 라는 거를 한 3번 이상은 써봐야 나중에 응용 문제, 또 처음 보는 문제, 모의고사 풀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 새끼들아. 알았어? 맨날 정석에 있는 거 이런 거만 하다가 갑자기 모여서 봤더니 새로운 게 나왔어요, 못 풀겠어요. 죽여버릴 거야. 난 분명히 얘기했어.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유도하면 돼요. 까먹었어? 괜찮아. 유도하면 돼요. 유도 원리는 간단하죠? 대문자 미분한 건 소문자야, 소문자 적분한 건 대문자야. 그러니까 소문자에 뭐뭐 대입한 건 대문자 구해서 뭐뭐 대입한 거랑 같아. 그걸 미분한다면 뭐가 되겠군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죠? 어쨌든 우리 눈에는 얼핏 보면 이렇게 보이죠. 요 함수에 t가 x로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적분한 걸 미분할 때는.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